안녕하십니까.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입니다. 이 영상은 40대, 50대 중장년들의 고민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전직, 이직, 퇴사 또는 직장 내 갈등입니다. 저 역시도 10번이 넘는 이직과 전직 그리고 창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또 창업 후에 다시 현업으로 복귀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례를 접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직, 전직, 창업, 직장생활 다니다가 창업하시는 분, 그리고 직장 내 갈등 등에 대한 많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직이라 하면 원래 있었던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완전히 경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유통 분야의 영업관리, 마케팅 등의 직무를 가진 분이 커리어 컨설팅 부분으로 분야를 바꾼다면 이것은 전직입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로 비슷한 계통으로 옮기는 것은 이직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법에서 고용관계 끝나는 것을 이직으로 봅니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는 그야말로 회사를 고용관계가 끝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에는 자발적인 퇴사와 안타깝게도 공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사가 있죠. 공고사직에는 아시다시피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취지는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받아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설사 직접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고 또 그것에 대한 격려도 받아 조금이나마 고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 역시 댓글을 달아 그 상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인적이거나 컨피덴셜한 부분은 익명 또는 생략해 주셔도 되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좀 더 현실적인 상담이 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에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의 프로필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직, 전직 또는 퇴사, 직장 내 갈등에 관한 어떤 사례, 성공과 실패 사례, 중장년편 1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이 영상의 취지, 개요, 사례 공유, 고민 상담 등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직, 전직 또는 퇴사, 직장 내 갈등 등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리고 속이 쓰립니다. 흔히 말하는 위염이라 그러죠. 그리고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공감 못합니다. 저 역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영상의 제작 취지는 막연한 위로나 이론적인 격려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사연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감과 그리고 판단, 위로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의 제시가 목적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지금 재직 중인 분의 직장 내 갈등, 이직 혹은 전직 준비 중이신 분, 공고사직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위의 경험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기면 보통 친한 선배, 친구, 보통 후배한테 말 안 하죠. 체면이 있으니. 혹은 배우자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배나 친구가 설사 같은 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일단은 그냥 막연한 위로 또는 팩트, 폭격을 받아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못 참고 뭐 직장생활 당연한 거지 라고 등등의 시기에. 그리고 이런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설사 고민이 해결된 후에도 자신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때 힘들다고 징징댈 때는 언제고 키키키, 또는 너 가는 데마다 왜 그래, 또는 당신은 왜 맨날 힘들다고만 해 등등. 그냥 넋두리 정도 순간적인 위로가 될지언정 이런 분들과의 상담은 해결 방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유사한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전문가 상담이 제일 좋습니다. 해결에 도움은 받고 흑역사는 남기지 않고 뭐 그런 이유 때문이죠.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나의 흑역사도 남기지 않으니까요. 혹시 위에 이직, 전직, 퇴사, 직장 내 갈등이 너무 심해 정신과 전문의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통 30분 상담에 보험 처리를 해도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상담받고 나면 뻔한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5만원이나 썼는가 하는 후회 때문에 더 열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서서 저희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이런 실패 혹은 성공 사례, 어디서 어렵게 극복해서 성공했으며 그렇게 성공했으면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예, 자랑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야 건강도 좋습니다. 할 말 다 하고, 그게 실패 사례든 성공 사례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비슷한 고민들에게 타산지석의 위로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람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패나 성공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자, 그럼 사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직하시 얼마 안 되신 분의 직장 내 갈등입니다. 갈등의 대상은 직속 부하 직원입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 부서의 총괄부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바로 직속 부하 차장이 사장과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거의 창업 멤버나 마찬가지였다고 하셨습니다.
실무적인 일은 그 친구가 밑에 팀원과 일을 처리합니다. 외국계 기업 출신인 저는 잦은 퇴사로 비어있는 팀원을 채용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원청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계획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의 규모는 연매출 300억 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사장님 한 분이 사실상 모든 것을 처리하죠. 아주 권위적이고요. 외국계 기업 출신이라 이런 조직 문화에 적응도 힘들어서 계속 사장님에게 질책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직속 부하인 그 차장은 서서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차장 밑에 제가 뽑아서 넣어준 신입 직원들도 제 말보다는 그 차장의 말을 더 따르더군요. 사장한테 질책보다 부하 직원의 무시가 더 힘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밑에 부하 직원과의 갈등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위에 조직의 위에 있는 분들과의 갈등은 그냥 내가 밑에 사람이니까 참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부하 직원의 경우는 다르죠. 이제 간부회의 때 그 차장과 함께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회의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좀 더 이어가면 결국 이분은 사장에게 2달 정도 업무평가 후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속부하 차장이 늘 이분에게 부장님이 계신 그 큰 조직에서 쌓으신 경력을 배우고 싶다. 그것을 활용하여 부장님과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부하직원 차장에게 사장님에게 업무 평가를 받을 때 부하직원 평가도 있으니 지금 나하고 함께 일을 잘해보자고 했으니까 나에 대한 평가도 잘 부탁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평가를 물으면 이분은 과장으로서 몇 개월 동안 실직 끝에 구직활동을 몇 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실업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회사라 또 퇴사의 위기가 닥치니 이제 40대 후반의 나이에 이직도 쉽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한 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직을 위해서 과거에 다녔던 회사들보다 급을 낮추어 지원하였는데 여기서도 위태로니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차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40대 후반의 가장분들 계시겠죠. 참고 또 참고. 그분들 뭐 자존심 따위 이런 것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죠?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건사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그 목적만 남아있는 분들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평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서 퇴사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속인 그 차장이 며칠 전에 자기가 퇴사하겠다고 내가 안 나가면 이분이 안 나가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 앞에서는 열심히 함께 일하겠다고 그래 당연히 사장님이 평가를 물으면 좋게 말하겠다고 해놓고 등 뒤에는 필살기를 꽂아버린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직한 회사 특히 규모가 중견 또는 중소기업인 이런 조직일수록 늘 같은 레벨의 동료 혹은 부하 직원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결정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는 뭐 중견 중소기업의 특징이 그렇죠. 그는 사장과 오래 알고 지내 그 회사에 오래 다니 그런 복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병과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지내고 잘 내주면 뭐 함께 하리라. 뭐 회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분도 착각하셨죠. 예. 함께 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예. 그럼 이 사례에 대한 그럼 방법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가 나한테 닥치면 간단합니다. 사장이 본인을 뽑은 기대치가 있겠죠. 예. 그에 부합돼서 열심히 실력으로 자꾸 조금씩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장과의 관계 형성도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병은 몇 년, 최소한 7, 8년 이상, 뭐 10년 이상 사장을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깰려 그러면 나도 사장하고 모든 24시간 함께 지낸다는 각오로 일이든 개인적이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래서 관계도 하고 사람 조직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어느 정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특히 이런 작은 기업,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과의 친분이 있으면 조금의 어떤 질책도 묻어갈 수도 있고 실기도 또는 어떤 승진이나 할 때도 파격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근무했던 벤처기업, 바이오 벤처기업에 있을 때는 저 한 달 만에 이사로 들어갔다 상무로 승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한 달 만에 어떤 걸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어떤 성향인지 뭘 원하시는지 그 사장님은 24시간 톡을 하세요. SNS 심지어 새벽 2, 3시에도 지시를 내리고 합니다. 자기가 잠을 2, 3시간밖에 안 자기 때문에 박사 출신의 사장이었는데 네,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나 어떤 지시가 떠오르면 그냥 즉시 그걸 보내야 되는 적성이 있는 거예요. 새벽 2, 3시에도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누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최소한 답글을 달면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이제 답글을 달아야 되겠죠. 어떤 거 하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든 뭐 새벽 5시든 밤 12시는 기본이고 그분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렸죠. 반대로 그걸 무시하고 뭐 이 시간에 무슨 업무 시간 나인데 하고 답을 미루는 비슷한 식 같이 전입했던 이직했던 임원도 있었는데요. 그 임원은 뭐 역시 한 달만 잘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절대로 복병과는 함께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막 이직을 하신 분이라면 24시간을 그 회사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회사와 사장님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저도 역시 좀 서글픈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복병들은 찍어내야 됩니다. 언제 호시탐탐 본인의 자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역지사지라고죠. 원래 자기가 그 자리를 가고 싶은 승진에 기대를 했는데 사장이 볼 때는 그런 역량은 이 친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오래 다니고 회사에 나름 뭐 자리를 기여했지만 이 자리를 맡기기에는 이 친구 역량이 안 된 거 사장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외부 영입을 하는데 그러나 그 복병들은 자기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 외부 영입 내 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비싼 게 2군데 3군데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 여기서 제가 드린 조언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둘 달 이내 승부를 걸어서 실력도 보이고 사장 혹은 어떤 경우에도 뭐 좀 큰 조직은 바로 사장은 아니더라도 밑에 이제 또
전체 총괄하시는 결정자가 있겠죠. 그분에게 간쓸게 다 내준다는 심정으로 온 시간을 다 투자해서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래 다닌 그 복병은 찍어내야 합니다. 누가 내 복병인지 보입니다. 그거는 일주일 만에 파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회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의 이직은 정글과도 같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내가 저 친구를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나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공존은 없음을 다시 한번 경험해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댓글로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을 사례를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서 답 댓글도 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보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담을 원한다고 댓글을 남기고 사례를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댓글 드렸는데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유선으로 유료일전정 비용을 내더라도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더보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거나 혹은 네이버 검색창에 니마와라 취업연구소를 검색하시어 블로그에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의 주제는 퇴사, 전직, 퇴사 후 창업, 직장 내 갈등 이런 것들을 저희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고민 상담과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한 상태로 상담을 신청하셨다가 설마 큰 기대를 안 하시고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셨다가 괜찮네,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감동을 받으셨다는 경우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이게 퇴사 후 창업이란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생활 쭉 다니다가 이제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조직에서는 저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거침없이 초고속 승진 연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면 내가 사업을 해서 한번 좀 크게 한번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30대 후반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야기,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별도 코너로 한번 준비하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어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주제가 퇴사 후 창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많은 사례와 경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이직, 전직, 퇴사, 직장 내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